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이 자전거는 저의 에이토스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 에이토스에 빅풀리 작업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상 쓸데없는 가장 돈값 못하는 이 빅풀리 작업을 마지막으로 에이토스에 이제 더 이상 돈 들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에이토스에 어떤 용품들을 좀 장착을 했고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제 에이토스는 에이토스 최상급인 S웍 에이토스고요. 색깔은 이게 지금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갈색도 좀 있고요. 그리고 데칼은 이렇게 약간 금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보라색으로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에이토스 구입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 컬러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S웍 에이토스는 순정으로 스램 레드가 달려 있고요. 파워미터가 장착된 크랭크, 앞쪽은 4835고요. 뒤쪽은 10에 33 세팅입니다. 그래서 기어비는 가장 낮은 기어비가 35에 33 정도 나오는데 1대1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라이딩하고 다니는데 큰 부담이 없는 정도? 그 정도 지금 기어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구동계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스램 같은 경우는 파워미터가 이렇게 양발형으로 내장돼 있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버튼이 한쪽에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기어 변속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는 스피드 플레이, 이게 뭐더라? 뭐 스테인레스 뭐 그런 페달이거든요. 제가 이 페달을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년도 넘은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아마 스테인레스일 거예요. 여기가 요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스테인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상급 모델 티타늄 들어간 건 아니고 스테인레스 모델인 것 같아요. 뭐 10년이 넘은 페달이지만 지금도 뭐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신발에 달려있는 클릿도 얘 살 때 같이 산 거라서 10년이 넘은 클릿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쓰고 있고, 스피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씹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불만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양면이기 때문에, 그죠? 클릿을 끼울 때 페달을 막 보고 신경 쓰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동호회 모임 나가면 저보다 페달 빨리 끼우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들 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피드 플레이는 페달 끼우기가 수월합니다. 처음에 좀 적응은 힘들 수가 있는데 적응만 되고 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단 클릿이 좀 닳아지지가 않죠. 클릿이 닳아지지 않아서 좀 오래 신는다는 거, 뭐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요, 빅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저는 이제 이걸 장착하고 마무리하려고 미련 없이 장착을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튜닝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금색을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쩌다 금색을 이렇게 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결 무늬가 굉장히 특징인 프린스턴 카보녹스 웨이크 6560이라는 휠셋입니다. 그래서 물결 무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높은 부분은 여기가 65mm, 낮은 부분은 60mm. 그래서 이름이 6560이죠. 저는 뭐 이 물결 무늬가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일단 제 프레임과 어울릴 것 같아서 금색을 구입을 했고요.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 자린이가 알만한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타면서 굉장히 좋게 느꼈고, 기존에 이제 에이토스 순정이 가볍고 프로파일이 낮은 올라운드 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휠을 쓰다가 무려 65mm나 되는 하이림을 쓰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에이토스가 평지에 약점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을 해준다랄까?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 P0 튜브리스, 옆에 이제 갈색으로 된 클래식 라인이고요. 갈색으로 한 것도 순전히 이렇게 프레임과 컬러 깔맞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써본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 피렐리 계속 쓰려고요. 이게 정말 뭐 미세한 차이고 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나 감각적인 차이라서 막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뭐가 좋다 막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아무튼 저는 기존에 탔던 타이어들보다는 좋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사이드월에 칼라 들어가 있는 타이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막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갈색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제 자전거와도 엄청 잘 어울리고, 또 그렇게 또 튀지 않으면서도 튀어서 이 컬러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이 에이토스 타는 동안에 타이어를 바꿀 일이 있으면 그냥 피렐리 피제로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바는 블랙잉크에서 나온 일체형 핸들바를 쓰고 있는데, 사실 에이토스는 로발 알피니스트 핸들바를 쓰는 게 거의 그냥 국룰이거든요.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저는 그 핸들바가 에어로 핸들바가 아니고 원형 핸들바라서 손이 조금 잡을 때 아플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에어로가 있는 윗면이 널찍한 이 블랙잉크 핸들바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테입, 약간 가죽 바테입 같은 느낌의 갈색 바테입이죠. 뭐 당연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맞춤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 바테입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브롬톤 안장 만들고 브롬톤 가죽 바테입 만드는 브룩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브룩스에서 나온 바테입인데, 원래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가죽 바테입을 구입하려고 브룩스 그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가죽이 아니고 이렇게 가죽 같은 고무 바테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가죽이 아닙니다. 고무 바테입이에요. 그냥 생긴 게 약간 가죽 같아 보일 뿐이지. 그래서 얘가 가격도 더 싸고, 그래서 얘를 구입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구성이. 지금 제가 얘를 한 4번 정도 풀었다 감았다를 했거든요. 핸들바도 바꾸고 케이블도 줄이고 막 하면서 한 4번 정도를 풀었다 감았다 했는데도 아직도 멀쩡하죠. 그리고 저는 핸들바를 거꾸로 감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아 오는데, 탄성이 좀 있고 그립감이 좋은 바테입을 쓰게 되면 이쪽에서 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얘는 바테입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안 말리죠.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바테입을 거꾸로 감으면 여기가 이제 밀리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뭐 3만 얼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속도위 같은 경우는 가민 1040이고요. 제가 막 불만도 표시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막 불만이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가민의 노예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민 1040 잘 쓰고 있고요. 어차피 구입했으니까 뭐 한 10년은 쓰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스트 엑스라지 고스트 XL 불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콕핏을 구성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게 가민 플랜지 마운트라는 건데, 거기에다 아래에다 이렇게 고스트를 장착해가지고 뗐다 붙였다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고스트에 달려있는 요 어댑터, 제가 댓글로 링크 많이 달아드렸는데, 이거 뭐 알리에서도 팔고 네이버에서도 파는 그냥 고프로 마운트거든요. 고프로 마운트 검색하셔서, 저는 이거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거라서 쓰고 있고요. 심플하죠. 순정보다는 훨씬 심플하게 장착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안장 같은 경우는 스페셜라이즈드 S업 파워미러 안장을 쓰고 있거든요. 정말 뭐 편하다고 소문난 안장이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특히 이 안장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거를 앉아보는 순간 이거를 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지만 이 에이토스는 팔지언정 요 안장은 팔지 않거든요. 이 안장은 또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 자전거에 또 장착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안장이 부서지지 않는 한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그냥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이제 가민 715 블랙박스, 후방 라이트, 레이더 이렇게 3개가 하나로 합쳐진 가민 715.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레이더는 진짜 있어야 돼요. 저 레이더가 이제 없는 라이딩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공도 라이딩 할 때는 이 레이더가 진짜 필요합니다. 없으면 모르거든요. 저도 없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 레이더가 이제 한번 딱 생기고 이 레이더에 적응이 돼서 라이딩 하고 나니까 지금 이게 지금 리파인드인데 제가 이거 시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레이더를 안 달고 타고 있는데 얘를 타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레이더가 필요한 물건이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가민 뭐 레이더든 가민이든 뭐든 아무튼 이 후방 레이더는 추천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715가 비싸면 515를 사든 뭐 315를 사든 뭐 어떻게 사서 레이더가 좀 있으면 특히 공도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제가 달고 있는 거는 가민 715. 아, 이 물통 케이지는 S웍 물통 케이지인데 야, 뭐 미친놈아 무슨 물통 케이지까지 S웍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요거 완차 사니까 하나를 달아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두 개 다 달아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하나만 달아줘가지고 하나를 따로 구입했고요. 요 물통 케이지 하나가 6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비싸죠? 미쳤습니다. 미쳤어. 근데 처음에는 진짜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물통 넣으려고 그러면 자꾸 여기 걸리고 엄청 불편했거든요. 제가 기존에 쓰던 물통 케이지는 요건데 얘는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통을 꽂고 빼기가 되게 편했는데 얘는 이렇게 위에 여기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적응해가지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에이토스 어떻게 장착하고 타고 다니는지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돈지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작년에 이제 얘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타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탔고 그리고 이제 얘로 인해서 자전거를 훨씬 더 열심히 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해요. 아무튼 작년에도 무사고로 잘 라이딩 했는데 올해에도 이 에이토스로 무사고 하면서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타는 조피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